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 분석하는 통찰력 구단 김종훈 전도사의 세상클릭 TV입니다. 꽃샘추위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그런데 정가에서는 아마 뜨거운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장관 후보 청문회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잘 한번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작되는 장관 후보들은 내일부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26일은 김현철 통일부, 그리고 박양호 문체부, 그리고 문성혁 해양수산부, 그리고 27일은 진영 행정안전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렇게 7 장관 후보들의 청문회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첫째가 위장전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력 기피, 불법적 재산 정식, 그리고 음주운전이 추가됐고, 그리고 성관계 범죄가 추가돼서 5대 기준에서 7대 기준으로 검증 기준이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적어도 국토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재산 정식에 있어서 불법적 재산 정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이라면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덕성일 겁니다. 그런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부분이 꽤 많고요.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도 아마 대북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한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뜨거운 청문회가 될 것이라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을 밝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오늘 YTN 뉴스를 보니까 참 객관성 있게 전문가들이 나와서 대담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TV는 잘 보지 않습니다만 오늘 YTN 뉴스를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편집해서 그 부분을 객관성 있게 올려드릴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번에 내일부터 진행되는 청문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시청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언론이 상당히 편파 왜곡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제가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이제 수개월째 전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이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분께서도 KBS 시청료 거부 운동에 동참하시거나 또 방법을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요 밑에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010-5580-4406에 그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연락하시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거부운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이어지는 YTN을 동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되면서 그렇죠.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더 중심적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 이기내가의 특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정치인들 장관들이 이제 복귀하고 네. 좀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이기내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통일부 장관의 좀
진보적인 학자,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장만의 이제 좀 개혁적인 박영선 의원. 그럼 나머지 다른 장관들 경우 상당히 무난하면서도 안쪽에 끌고 가서 하는데 예. 이것이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각종 의혹들이 지금 불거지니까 언론이라든가 야권에서 이 부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여야 관계가 아주 격하게 극한 대립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도 청문 보고서 채택을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정치 공세의 장이 아주 격렬하게 펼쳐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요 지난 2017년 11월에 고위공직자 후보자 확대한 거죠. 이번에 후보자들 7대 검증 기준은 다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많은 기준 속에서 예. 좀 결격 사유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청문회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한마디로 인사공방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의원들이 왜 인사청문회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특히 집권 여당이 망각하고 있어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는 의회의 수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은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다. 그럼 여당 의원도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당 후보들은 무조건 그 청문회 후보들에 대해서 방어하고 야당은 무조건 공격하고 이거는 역대 정부에서도 항상 일상화된 부분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범법행위가 원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제 그 후보자에 대한 뭐 세금 문제, 병역 문제, 경력 문제 이런 게 인사청문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 소득세 3년 동안 소득세를 얼마 냈는지, 재산세를 냈는지, 병역이 어떤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인사청문회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근데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 신상에 대해서 자꾸만 드러나고 과거에 있었던 이런 특히 이제 국민들 정서와 맞지 않는 거, 위장적인 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네. 자리인데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어요. 일단 이제 7대 기준을 얘기를 예.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교육부 장관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위장 전입하면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되잖아요. 중요부터 아니겠습니까? 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뭐 공정거래위원장이 불법 주식거래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또 법무부 장관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면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업무와 관련돼서 이제 지켜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정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시는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네. 아니 뭐 분양권을 포함해서 3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한 주택자가 대개해서 집을 내놓는 과정 속에서 자식의 증여하는 게 마치 이게 꼼수 증여한 것처럼 돼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로 해서 시세 차익을 얻고 꼼수 증여를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다른 어떠한 후보들보다는 저는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이 도덕성의 문제는 예. 굉장히 우리가 좀 아주 철저하게 좀 검증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논란이 되자 최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송구스럽다라고 하면서 이제 빠른 시일 안에 수도권 집을 팔고 이제 세종시 분양받은 아파트에 정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번 인사청문회의 특징은요, 예. 야권에서 공격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호 후보자가 지금 가장 또 내일 전날 혼자 해요. 맞습니다. 가장 아마 예. 수첩화될 것 같은데 가장 공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예를 들면 과다한 투기를 억제하고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많이 물리고 이런 정책을 김현미 장관이 현재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새로운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예를 들면 다주택자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데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그렇죠. 박영선 후보자도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공격수였는데 이제는 공격을 받는 입장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 본인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에 있는 부분을 그냥 공무원으로서 분양을 받은 것이고, 잠실에 있는 부분은 이제 과거에 오래전에 샀는데 그것을 내놨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분당에 있는 아파트는 예를 들면 이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이제 증여했다라는 것인데, 네. 문제의 초점은 그거죠. 이 최정호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라는 거죠. 투기성으로 해서 투기를 해서 재산 증식을 해왔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정상적인 생활을 했거나 예를 들면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인 사람들, 그런 이제 이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상당히. 그래서 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진짜 투기로 입각해서 재산 증식을 그냥 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의도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제가 보기엔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 내일 야당의 집중 포화가 예상되는데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화요일인 모레는요,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일부 김현철 장관 후보자, 과거에 뭐 SNS에 올린 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통일부 장관이라는 것은 통일정책, 대부정책을 주관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뭐로 나와 있냐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적 사항이에요. 네. 그러면 통일부 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헌법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의 SN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준 언행을 보면은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보다는 친문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남한의 NLL 그 북한 우방항대성 고수는 철회돼야 한다든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이거는 뭐 우발적 사건이라든지, 금강산 피격은 통과 의뢰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예. 부분이거든요. 물론 저 본인은 뭐 유감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거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가장 큰 건 또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김현철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북제재 무역론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대북제재가 완화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서는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김현철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은 한미 관계 속에서 굉장히 차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모레 아마도 이제 그 청문회 때 이 부분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부각돼야 돼. 다만 저는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김 후보자 발탁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나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미국 관계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나요?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정말 그 김현철 후보자를 내정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나름대로 후유증이 심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는 좀 갖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지난 19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요, 통일부 김현철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진짜 총리께서 제청하신 것이 맞습니까? 네, 여러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함께 논의했고, 여러 모든 분들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염된 좀비, 씹다 버린 껌 등 막말을 남발했을 뿐만 아니라 친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후보자인데 이런 것들 다 검증하고 제청한 것입니까? 네, 그런 문제도 스크린이 됐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후보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여러 후보자들 중에서는 그나마 나았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요. 앞으로 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김현철 후보자는 지금 뭐 개인 비리라든가 예. 뭐 위장 전입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이념적인 문제로 지금 야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현철 후보자를 이제 대통령이 지명한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하나의
방침이다. 지역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명 때부터요. 영화계에서는 지명 철학까지 요구하면서 아주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단 특정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너무 충실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냐. 예. 특히 이번 7명 중에서 2분은 이제 정치인이고요. 3사람은 이제 교수 출신이고, 네. 2사람은 이제 관료 출신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금 박영호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는 뭐, 나름대로 전문성, 특히 이제 그 관련 부서에서 오래 과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때 낙마왕 저격수로 불리면서 아주 면도날 검증의 진수를 보여줬었는데요. 당시 화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씀씀이 유명하죠. 연간 5억. 문체부 장관 되기 전에 여성부 장관 시절에는 연간 7억 5천. 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국민 앞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말 바꾸시고 도대체 말을 몇 차례나 바꾸시고. 네, 지금은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네, 이번에 야권에서는 박영선 후보자의 뭐 여러 의혹들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소득과 지출 규모, 뭐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여부, 아들의 입출금 내역과 이중 국정 문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지금 우리 후보자 중에서 뭐 관련 안 된 분이 없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대 말고 저는 인사청문회에 4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가 도덕성의 원칙, 직무와 관련된 거. 두 번째는 조직 장악력, 업무 추진력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그 상징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저 후보자가 가면서 특히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이 이제 국민 소통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장관 출신들은 이제 특히 이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성의 대표성 문제를 특히 보면은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청문회와 관련된 걸 떠나서 인사와 관련돼서는 여성 장관이 과거에는 좀 이렇게 아주 굉장히 뭐 한정된 직책을 받았었지만은 이 정부 들어와서는 뭐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고요.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이 있는데 청문회 문턱을 얼마나 넘을 수 있을지 그 검증 과정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한 가지 이슈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KT 황창규 회장 지금까지 YTN에서 보내드린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시청하셨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 뭐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그 자료를 보내드렸으니까요. 참고로 하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장관 후보 청문회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전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되풀이하면 안 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 했던 그런 송곳 질문을 지금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시 되풀이해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7 장관 후보들이 다 그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야가 뒤바뀌어 있는 입장이었다면 이것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이낙연 총리가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회 국정질의에 나와서 본인도 그런 대답을 했죠. 좀 전에 우리 YTN에도 나왔습니다만 참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지만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시청자 여러분 예의주시하기 바랍니다. 오늘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TV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희들 많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